이번 40총선 최종 투표율이 70%의 벽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전국 단위 선거를 보면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60-80% 선에서 움직였지만 총선 투표율은 그보다 낮은 추세를 보였는데요. 전국 단위 선거 최고 투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의 89.2%였습니다. 그러나 총선 최고 투표율은 1988년 13대 총선의 75.8%로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죠. 총선은 그 다음 선거인 1992년 14대 때 71.9%를 기록한 이후 투표율 70%를 넘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투표율 목표치나 전망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막판 유세에서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최대한 많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투표율 목표치를 71.3%로 설정한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부터 나서서 대선 때보다 절박하다며 투표 동료전을 벌였는데요. 높은 사전투표율에서 패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읍소나 큰절이라는 방법으로 동종을 호소하려 했지만 여러 번 뒤통수를 맞아본 국민들에게 큰 효과가 없는 것을 아는지 그분에는 누구에게도 조아리지 않겠다는 충심 때문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 의원들의 훈계를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현재의 난망세를 본인도 알고 있는 듯 유세 현장에서 연일 개헌 저지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100석 미만이 될 경우 200석 이상을 차지한 야권에서 개헌으로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 전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면서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바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등 범야권의 200석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대통령 탄핵소추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도 국민들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범죄 혐의점이 있었고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지만 대통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0석이 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역대 최악의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 가지만큼은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임기 후 9번이나 행사한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민심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외면할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거부권 두 가지는 국민의 힘 지지율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쌍두마차였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국민들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호하는 국민의 힘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론은 여러 번 지켜보고 참을 만큼 참은 상황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권 심판론은 이런 면에서 기승전결이 완벽한 선거 캠페인입니다. 처음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임명될 때 그가 내세운 전략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소구력을 얻을 수 있는 캠페인이었지만 말 그대로 폭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범죄자 프레임, 종북 프레임 등 시대와 동떨어진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하려 다녔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조심판론은 최악의 캠페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중에 한 사람인 제가 보았을 때 이 말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여러 번 설명을 해도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힘 지지율이 높은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조라는 말은 조선의 다른 표현입니다. 네이밍부터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그동안의 보수 언론과의 연대를 끊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인가 하고 살펴보았지만 역시 아니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이조심판론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조 심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력도 없는 고집만 센 한동훈은 끝까지 이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만 찾는 데 집중한 그는 일하는 척하는 한우를 먹은 이재명을 비난하는 찌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투표소의 대파 판입 금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을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들고 투표장 가도 되느냐라는 말에서도 그의 됨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곧 총선이 끝난 후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특검법이 발의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원주의 유세 현장을 찾은 한동훈은 누군가 제게 과거 방식으로 선거 막판 흡수하는 큰절을 하자고 제안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절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범죄자와 싸울 땐 서서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게 맞다. 며 상대방에 대한 범죄자 프레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상대에게 절대 지거나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AMK 사건에서 그의 부친과 숙부도 노동기본권과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노동자들과 대화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깔아뭉갰다는 표현처럼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잘한 것인지 타고난 유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있던 지원 유세에서 박용호 위원의 피켓이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자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정색을 하는 장면이나 대전 유성구의 지원 유세장에서 이상민 후보의 마이크를 빼앗는 장면에서 더 이상 그의 매너나 격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면이 벗겨진 것이겠죠. 처음부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삐걱대는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달랐기 때문이죠.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를 당대표와 동력인 비대위원장에 앉힌 속내는 바로 당내에는 더 이상 내세울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각 지역구의 후보들의 표심을 자극해줄 인물로 한동훈이 적격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한동훈은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을 자신이 목표 달성을 위한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거 유세전을 보면 한동훈의 센터 본능과 점점 식어가는 관심의 조바심을 느꼈는지 자극적인 말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이지만 선거 유세전이라는 행사의 주인공은 각 지역구의 후보들입니다. 그런 후보들의 어깨를 아랫사람 다루듯이 주무르며 나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야. 나 거짓말 못해. 상대편은 범죄자들이고 나는 범죄자를 감옥 보내던 검사야 같은 모린 어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안 행사에서도 손님들 앞에서는 속마음을 꾹꾹 참고 있다가 손님들 다 집에 보낸 뒤 집안 싸움은 시작됩니다. 선거 결과가 공개된 후 한동훈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한동훈과 비교할 만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과거 검사 출신으로 비슷한 행보를 보였던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던 인물이지만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제3지대에서 전전긍긍하는 이준석은 21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쇄신 노력을 했고 대선까지 이끌고 간 실적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할까요?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만의 출세 로드맵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뭔가 큰 한방을 보여줄 거르마 단계이지만 연이은 실책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선출과 연이은 일방통행으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큰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의힘은 불리하다는 것을 아는지 해외 토픽이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의 투표소 반입이 어렵다고 한 것이 논란이 되자 대파 헬멧 등 너무 눈에 띄는 것만 제한을 하고 대파를 소지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정당 간의 경쟁 과정에 정부가 노골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누군가는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걱정과 우려를 현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에게 국민의 분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한TV였습니다.